미국은 믿을 수 없다 핵무기보다 더 강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만에 미국과 싸움에서 이길 만큼 강한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 그 이유는 미국은 우리를 지켜주지 않고 싸워 이겨야 하기 때문이다. 폴란드 원전을 대한민국이 짓고 폴란드에서 대한민국이 핵무기를 만들면 된다. 대한민국은 반드시 핵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미래 세대들이 이런 안보자산으로 영토를 지켜낼 수 있을 겁니다. 핵무기 전에 핵원전부터 미국 빼고 한국과 단독 계약하는데 현명할 듯. 폴란드에 노벨 수상자 퀴리가 있는 국가인데 원자력 발전소가 없군요. 바이든이 마크롱의 잠함 사업을 등쳤듯이 폴란드 원전 사업에서 한국을 등칠 가능성이 농후하죠. 한국산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한 폴란드가 이번에는 핵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미국에 핵무기를 배치해달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지만 미국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폴란드에 핵무기를 배치할 경우에 러시아와의 긴장이 더 커지고 더 나아가 한국 등 다른 국가들이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거절 후 폴란드는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한국의 기술력이 있으면 핵무기 개발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논의에만 그쳤던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핵공격을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폴란드가 자국 영토에 핵무기를 배치하게 해달라고 미국에 요청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 공유 관련 논의가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폴란드를 시작으로 유럽 각국에서 핵무장 요구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5일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현지 언론 가제나 볼스크의 인터뷰에서 우리에게 핵무기는 없지만 핵공유에 참여할 기회는 항상 존재한다며 미국과 핵무기 공유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나로 회원국 중에선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고 독일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와 튀르키예는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미국 과학자연맹 FAS는 이 나라들의 미국 핵무기 100기가 배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가디언에 따르면 냉전 시대에 유럽에 배치된 낡은 핵폭탄 B-61은 현대화를 거쳐 올해 B-6111로 다시 실전 배치될 예정입니다. 이들 핵폭탄은 미군이 개발한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인 F-35 라이트닝2에 탑재될 수 있도록 설계됐습니다. 한서 크리스텐센 FS 핵 정보국장은 유럽 내 B-6112 저장시설도 개보수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폴란드는 나로 동부 최전방 회원국으로 우크라이나를 비롯해 러시아의 혈맹 벨라루스, 러시아 핵무기가 배치된 러시아역의 영토 칼린인그라드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핵 위협을 다른 나라들보다 한층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최근 벨라루스가 자국 영도에 러시아 핵무기를 배치할 수 있도록 헌법을 고치면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폴란드로부터 핵무기 공유를 요청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는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해 알지 못하니 폴란드 정부에 문의하라며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폴란드 내 핵무기 배치가 실현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로 확장을 견제하는 러시아를 자극해 핵전쟁 위험을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국 핵무기 이전은 핵확산 금지 조약 NPT과 나토 러시아 관계 정립 조례 등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입니다. 1997년 체결된 나토 러시아 관계 정립 조례는 나토가 동유럽 회원국을 추가하는 대신 러시아 인접국에 상시 주둔 병력과 핵전력을 배치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담고 있습니다. 때문에 폴란드의 핵무기 배치 요청은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한 상징적 제스처에 가깝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합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먼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에 따라 동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러시아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특히 푸틴 대통령이 강제 병합한 우크라이나 점령지에 대한 공격을 자국 침략으로 규정하고 핵버튼을 누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 핵공유 협정을 맺지 않은 유럽 국가들이 지속해서 핵무장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나로 가입을 신청한 북유럽 국가들이 핵무장을 원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에는 러시아가 핵장비 운반 열차와
핵 탑재 잠수함을 이동시킨 정황이 포착된 만큼 유럽 내에서 핵무장이 이어질 가능성은 점점 커지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폴란드는 한국과의 협력을 마지막 희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핵무기 전문가인 찰스 퍼것은 미국 과학자협회 FS 회장은 2015년 4월 비확산 전문가 그룹의 비공개 회람한 한국이 어떻게 핵무기를 확보하고 배치할 수 있는가 보고서를 통해서 핵무장의 기술적, 정치, 외교적 측면에서 비교적 상세히 다뤘습니다. 그는 보고서에서 동북아 정세 변화 속에서 국가안보에 중대한 위협에 직면할 경우에 한국은 결국 핵무장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미국은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이 월성에서 추출한 플루토늄을 통해서 2년 안에 100개 이상의 핵폭탄을 제조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NPT 탈퇴가 국제제재로 이어질 수 있지만 원자력 산업 분야에서 한국과 합작 중인 미국, 프랑스, 일본 등이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심각한 제재를 가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현재 한국의 기술이면 핵무기를 언제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것인데 폴란드는 한국과 방산 협력을 대가로 원전 협력을 약속한 상황입니다. 놀랍게도 아직 폴란드에는 원전이 없습니다. 이에 폴란드는 2033년 루비, 바로 보코팔리나 지역에 첫 번째 원전을 짓고 2043년까지 5기를 더 지어 모두 6기의 원전을 지을 계획입니다. 지난해 10월 프랑스 전력공사 EDF는 폴란드 정부에 최대 6개의 원자로를 가진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계획안을 제출했고 한국도 폴란드 원전 사업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은 원전에 대한 우호적인 인식을 갖춘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난해 12월 폴란드 기후환경부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폴란드 국민의 74%가 폴란드의 원전 도입에 찬성했는데 원전을 이용한 핵무기 보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찬성표는 더욱 많아질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이 폴란드를 방문, 양국 정상 간 합의로 맺어진 방산 수출 계약에 대한 후속 사항을 점검했습니다. 임 차장은 폴란드 정부와의 면담에서 폴란드 정부가 방산 협력의 파트너로서 한국을 선택하고 이어 지난 6월 진행된 한폴란드 정상회담에서 방산 협력이 언급된 이후에 3개월도 안 되는 기간 내 계약 체결까지 완료된 것은 양국 간에 깊은 신뢰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며 전례 없는 성과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부하 쉬착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폴란드군의 현대화에 한국의 방산 기업들이 크게 기여하는 동시에 폴란드는 한국이 나토와 EU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교두보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화답했습니다. 솔로의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수출 계약이 양국에 매우 큰 이익이 되는 상호 호혜적 협력이라며 한국과 폴란드 간 방산 협력이 더욱 다양한 무기 체계로 확대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안보 상황으로 인해 폴란드군의 현대화가 매우 중요한 과업이 됐다며 오랜 기간 대비 태세를 갖추어온 한국의 경험을 공유해달라고 희망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 수입에 그치지 않고 한국과 더 많은 분야에서 협력을 원하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 폴란드 원전 사업에 한국이 자신들의 하청으로 참여할 것을 원하고 있는데 한국이 원전 사업을 따낸다면 폴란드가 핵 개발에 나설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2024년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에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로버트 켈리 교수는 최근 포린 폴리시 FP에 기고한 글에서 만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나 트럼프 신봉자가 2024년에 대통령직을 재탈환한다면 단순히 동맹국을 신경 쓰지 않기 위해서일 경우에 동아시아 동맹국들의 핵무장에 대한 미국의 반대가 급격히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켈리 교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하며 대통령으로 재선출된다면 한미 관계를 폭파할 의지를 보였다. 또 1951년에 체결된 미일 상호 방위 조약을 파기할 것임을 암시했다며 따라서 미국에서 어떠한 생각을 하는지와 상관없이 한국은 2024년 이후 핵무장을 할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미국의 한국 포기는 일본의 핵무장 논의도 더 움직일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은 공통된 지역 이익에 도움이 될 것이며
영국과 프랑스의 핵무기가 냉전기에 그랬듯 보완적 지역적 억제력을 가져다 줄 것이고 동맹 간 안보 분담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게다가 한일 핵무장의 위협이 북한과 중국의 비핵화 협상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켈리 교수는 만약 민주동맹 국가들이 핵무기를 원한다면 해당 국가들의 외교정책 이반자와 유권자들이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기를 원한다면 미국은 그것이 그들의 선택임을 받아들여야 한다며, 자유동맹의 리더로서 미국은 협력국가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무엇을 논의할지에 대해서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짚었습니다. 그는 미국은 오직 동맹국들을 위해 핵전쟁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설령 미 행정부 관리들이 직답을 회피하고 서두르더라도 이 점에 있어서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솔직해져야 한다며, 한국과 일본의 직접적인 핵 억제가 갈수록 더 나은 선택지가 되어가고 있으며 미국은 동맹국들을 강압하지 말고 해당 이슈를 논의하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폴란드의 핵무기 공유 요구는 결국 다른 나라들의 핵 보유에 관한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나 북한의 핵 관련 이상 움직임이 확인된다면 한국도 핵무기 보유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미국의 핵우산이라는 것은 미국의 필요에 따라 제공될 수도 제공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힘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지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군사 전문가들이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콕 집어 지목해 전 세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 연구소는 한국 국제 방산 시장에서 틈새 시장을 공략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미국 장비를 구매하기 어려운 나라에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한국산 무기가 미국산에 비해 저렴하지만 거의 대등하기 때문에 폴란드의 계약 과정을 지켜본 나토 회원국들로부터 주문이 급격히 쇄도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한국은 무기 수출과 동시에 열릴 제2의 캐시카우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수출된 무기를 수리하고 정비하는 과정에서 조성되는 애프터마켓이 수출 잭폿을 넘어서는 큰 성과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방산 장비는 완제품 한 단위를 판매할 때마다 필수적으로 사후 정비에마로 소요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후 정비와 함께 열리는 시장이 애프터마켓인데요. 올해 7월까지 한국이 체결한 방산 수출 계약은 26조 원으로 추산되는데, 이들 방산 제품의 애프터마켓 규모는 수출 금액보다 큰 30조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인도네시아는 점점 더 다급해지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엔 경제 사정이 여의찮다고 1년 동안 미루던 미납금을 갑자기 납부하는 일이 벌어져 그 이유가 궁금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대규모 방산 수출이 진행되고 있는 폴란드에선 기존에 계약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졌던 것 이외에도 다른 무기들까지 논의돼 한국산 무기를 싹쓸이할 것으로 예상돼 많은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왜 그런 것인지, 과연 폴란드는 어떤 무기를 또 주문한다는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한국의 초대형 방산 수출 발표에 크게 당황한 인도네시아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인도네시아가 작년 7월에 계약한 T-59등 훈련기 6대에 대한 비용을 며칠 전에 납부한 건데요. 그동안 미루다가 납부한 비용이기에 많은 주목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로 인도네시아는 T-50 계약을 체결한 이후 비용 납부를 3차례나 미루면서 최대한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공급 계약 체결한 내용과 정정한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한데요. 초기 7월 계약에는 12월에 비용을 납부하고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3월 말로 미루고 5월 말로 또 미루고 9월 말로 또 미뤘었습니다. 그때마다 KAI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 착수 일정이 변경됐다며 공시해 알려왔고, 인도네시아가 돈을 내지 않으니 자연스레 계약 기간 또한 계속 미뤄졌습니다. 이처럼 계약 기간이 지연되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았던 인도네시아가 마지막에 미룬 9월 30일보다 한 달이나 이른 8월 29일 비용을 납부하면서 지금에 와서 갑작스레 돈을 납부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해지는 건 당연한데요. 아무래도 그 배경엔 한국의 초대형 방산 수출 소식의 영향이 컸던 것 같습니다. 먼저 폴란드 등 다른 나라의 본인들의 물량을 뺏겨 훈련기 도입이 더 늦어질 수도 있는 데다 또 최근 환율이 계속 올라
더 미루다간 매우 큰 금액을 납부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인가 1년 정도 납부를 미뤘더니 그동안의 환율 상승으로 한국에 500억 원을 더 납부하게 생겼습니다. 게다가 폴란드에 수출할 FA50 때문에 뒷순위로 밀리게 되면서 굉장히 당황하고 있는데요. 즉, 인님에게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으로 이제 주도권은 한국에게 완전히 넘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KF21 사업에서도 인도네시아를 배제하자는 목소리가 나오는 만큼 다급해진 인도네시아는 T50 비용과 같은 적은 금액부터 급히 미납금을 내면서 KF21 사업에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 일단 조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아직 인도네시아는 T50 계약보다 훨씬 큰 금액인 잠수함과 KF21 미납금은 내지 않은 상태로 여전히 버티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납금을 더 미루다간 점점 더 올라가는 환율로 인해 인도네시아는 나중에 막대한 규모로 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현재 우리로서는 인도네시아가 돈을 안 내면 전투기를 안 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전혀 손해볼 것이 없는 상황으로 또 나중에라도 미납금을 내면 초기보다도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인도네시아로부터 받을 수 있어 어떤 경우에라도 이득입니다. 더구나 표면적으로는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KF21 공동개발국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으며 일찌감치 인도네시아의 배째라는 태도를 알아본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기본적인 자료들도 넘기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라도 인도네시아가 돈을 낸다고 해도 기존 계약의 핵심 기술을 준다는 조항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인도네시아가 투자금을 줘서 기본적인 기술을 배워간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전투기 핵심 기술만큼은 이전이 안 되도록 계약 조항을 미리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게다가 현재 한국에 와 있는 40여 명의 인도네시아 엔지니어들도 가장 기본적인 OJT 수준의 초보적인 교육만 받는 상황이라 인도네시아로서는 어떻게 손쓸 방법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실습 수준의 교육으로 단번에 전투기 개발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즉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있는 기술 유출에 대해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장기적으로는 인도네시아만 조급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아직 인도네시아가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지 않고 있다면 반대로 폴란드는 한국산 무기를 단번에 알아보고 또 다른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할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디펜스 뉴스에 따르면 한국 방산 수출의 최대 고객이 된 폴란드가 러시아판 사드 S-400을 무력화시킨 미국의 하이마트 대신 한국의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마리우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은 폴스타 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K239 천무 다연장 로켓의 잠재적 도입과 공동 개발에 관해 한국과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폴란드는 이미 K9 차체를 이용한 흐라프 자주포 사업에서 한국과 협력하고 있다며 천무 다연장 로켓에서도 협업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늘을 빈틈없이 뒤덮어버린다는 뜻의 국산 로켓포 천무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판세를 바꿨다고 평가받는 미군의 하이마트 경쟁 무기로 한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부하 슈차큰 부총리가 천무를 콕 집어 발언한 건 우크라이나군이 하이마트 다연장 로켓 효과적으로 사용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부하 슈차큰 부총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험이 중요하다며 포병이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도 헬멧 수급 게임 체인저가 있다는 소식을 들은 폴란드는 망설임 없이 천무 도입을 위한 추가 계약을 서두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천무는 하이마트와 대등한 기동력을 갖췄으면서도 방어력은 더 우수하고 화력은 2배 이상으로 사격 명령을 받으면 16초 이내에 첫탄 발사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도 폴란드 국방부의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는 무척이나 두텁습니다. 부하시차크 폴란드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국과 대규모 무기 계약을 체결한 배경으로 한국의 전차들은 모든 한국 무기와 마찬가지로 이미 입증됐으며 한국이 70년간 평화를 바라며 전쟁을 준비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할 정도입니다. 부하시차크 장관은 한국 장비는 최상의 품질로 한국과의 협력은
폴란드군의 빈틈을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전략적인 접근법이라고 규정하기까지 했는데요. 이런 무한한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안보 위협에 노출된 폴란드는 K2 전차 K9 자주포 본계약이 체결된 그 즉시 폴란드군을 한국에 보내 훈련하기로 했는데요. 폴란드는 전력화를 위해 다음 달에 자국 전차병을 한국에 파견시킬 예정으로 미리 K2 전차 운용 훈련을 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